오전 9시 일어나봐. 그렇지. 잘 잤죠? 어이차. 매일 아침 이 시간이면 지민이를 깨우는 것으로 엄마의 일과가 시작됩니다. 알았어. 엄마 로션 발라줄게. 사랑해. 축복해. 아직 단잠을 자는 지민의 형제들을 뒤로하고 잠이 덜 깬 지민이를 데리고 거실로 나오는데요. 엄마가 걱정스런 마음으로 지민에게 로션부터 발라줍니다. 불면증이 생길 정도로 피부가 건조하다는 지민이. 그리고 그런 아들이 그저 안쓰러운 엄마입니다. 일반인들보다 한 10배 이상은 더 건조하다고 하더라고요. 피부 자체가. 그래서 거의 하루에 5번, 4번, 5번 정도는. 그리고 새벽에도 한 2번 정도는 발라주고 어쩔 때는 너무 이렇게 끈적끈적하니까 계속 긁어달라고 하죠. 새벽에는 많이. 어디가 제일 간지러워요? 등이나 그냥 약간 온몸 간지러운 것 같아요. 만성 신부전증으로 인한 부작용이 피부로 나타난 것인데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인이 없어서 여긴 다 이제 수술해서 라인이 들어갔던, 그러니까 저기 한마디로 혈관이 없어가지고 이쪽은 다 관을 심었던 자리거든요. 이쪽이. 폐이식 할 때 여기서 아예 이렇게 절개를 해서 이렇게 절개하고 이렇게 해서 2번을 절개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여기 허벅지 보면 옛날에 에크모 관을 넣었던 자리가 있어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신장과 폐인데, 폐는 그나마 유지가 되고 있는데 신장 같은 경우는 지켜보면서 혹시라도 더 떨어지면은 투석까지도 생각해야 되는 시기라고 하시더라고요. 지민이의 온몸을 뒤덮은 크고 작은 상처를 어루만질 때면 엄마는 마음속 깊은 상처가 선명하게 떠오르곤 합니다. 이렇게 한 번은 병원에 갔는데 폐기능을 검사하러 잠깐 기다리고 있는데 할머니가 손주를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그때 7살, 8살 정도 된 소년이었는데 몇 살이에요? 그래서 애가 지금 16살인데 좀 많이 아파서 좀 작아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억지로 살고 있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 듣고 너무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살아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얼마나 에너지를 하고 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무너지네요. 아이가 옆에 있는데 그게 들었을 때 아이가 얼마나 큰 상처. 작은 체구로 또래보다 어려 보이는 지민이지만 사실 올해 16, 어엿한 중학생의 나이인데요. 4살 무렵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으로 시작된 투병 생활은 수많은 생사의 고비를 그 누구보다 강한 의지로 이겨내며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매일 가면 지민이 붙잡고 지민이 울고 막 지민이가 저한테 말하거나 이런 게 할 수 있지가 않았어요. 제가 잠깐 들어갔을 땐 제가 지민이 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한쪽 손을 풀어주셨거든요. 손으로 글씨를 써줬어요. 저한테. 엄마 사랑해 이런 얘기 써주고 하루는 그 고비, 새벽에 고비를 넘겼다는 그날 아침에 들어갔더니 손에다가 엄마 미안해를 쓰더라고요. 엄마 이제 걱정하지 말고 나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쓰더라고요. 자기 보내도 된다고. 엄마한테 편지 쓴 적 있어요? 네, 뭐라고 썼어요? 약간 편지라기보다는 약간 손을 그냥 한 적 있어요. 그냥 아플 때는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썼던 것 같아요. 미안함도 있고 그리고 원래 사랑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냥 한 것 같아요. 그때 마음이 어땠어요? 그거 쓰면서 미안했어요. 약간 왜요? 원래는 집에 있어도 되고 안 아팠으면은 이렇게 그냥 집에서 일상생활을 해도 되는데 아파서 이제 병원에 있고 그래가지고 미안했던 것 같아요.
지민이의 잘못이라고 생각했어요? 참 그거보다는 약간 잘 모르겠어요. 잠시 후 식사 시간. 세 자녀의 점심을 준비하는 엄마의 손길이 분주해지는 시간입니다. 아예 무염으로는 먹을 수가 없어서 저염으로 해야 한다고 하셔서 저염으로 주로 하는 편이에요. 신장 기능이 일반인의 20%밖에 되지 않는 지민이에게 식단 조절은 치료의 중요한 과정인데요. 그런 지민이에게 식단을 맞추다 보니 한창 성장기에 있는 다른 자녀들에게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해줄 수 없다는 것이 엄마는 늘 미안할 뿐입니다. 다음에 지민이가 괜찮아지면 그때는 조금 더 간을 조금씩 더 해줄게. 알았지? 미안한 마음은 지민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자나 치킨이라든가 이런 것도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먹어서 참아줄 때 그때가 좀 미안한 것 같아요. 병원에서 엄마랑 둘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형이나 동생이 엄마의 그걸 못 받아서 그것도 그게 미안해요. 그날 오후 면역력이 약해 평소 마음껏 외출을 하지 못하는 지민이가 재활 치료를 위해 나갈 채비를 합니다. 괜찮아. 한창 외모에 신경 쓸 나이지만 지민이는 그보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더 신경 쓰인다는데요. 다른 데 그냥 가면은 키 작아서 이제 나이를 어리게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그래요. 엄마의 손을 꼭 붙잡고 복지관으로 향하는 길.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는 일이 이젠 익숙해질 법도 한데 오늘은 무사히 치료를 마칠 수 있을지, 언제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엄마도 지민이도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내쉬어. 후. 잦은 수술과 부작용으로 얼마 전까지 휠체어로 이동을 했던 지민이기에 사실 현재 걷는 것도 쉽지 않은 상태인데요. 너무 짧아. 여긴 더 짧아. 다시 마시고 크게. 내쉬면서 후, 셋. 짧아진 근육을 늘려주고 근력을 단련시키는 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지. 학교 대신 병원과 복지관을 오가며 병마와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16 지민이. 오늘도 묵묵히 그 길을 걸으며 꼭 건강해지리라 다짐해 봅니다. 항상 보면은 가슴이 애리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열심히 하면 정말 좋은 날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걸로 이제 버텨나가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 지민이 오늘 어떠세요? 지민이 오늘 잘했어요. 이제 기존에 같이 근력 운동이랑 그리고 오늘 트레이드밀 이용해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어떤지. 호흡근들이 되게 많이 단축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매뉴얼이랑 같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민이가 의지가 되게 강해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해요. 앞으로도 계속 근력 운동이라던가 아니면 심폐지구력, 전신지구력 강화할 수 있도록 그런 초점에 맞춰서 운동 재활이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고요. 지민이한테는. 잠시 후 치료를 마친 지민이와 엄마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데요. 따뜻한 거 드시고 여보. 아빠는요? 병원도 갔다 왔다며? 네. 병원도 잘 갔다 오고? 그냥 주사 맞고 왔어요.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장기간으로 보자고 하시더라고. 아빠 언제 와요? 다음 주에 가야죠. 네. 다음 주에 봬요. 사랑해. 네, 사랑해요. 똑같이 해야지. 사랑해요. 5 식구의 상계와 지민이의 치료비 마련을 위해 지방으로 일을 하러 간 아빠와의 짧은 통화로 힘든 치료에 지친 마음을 위로받습니다.
경남 양산 네 거기서 이제 아파트 설비 쪽을 배관 쪽을 해가지고 올해는 또 이게 일이 많지가 않아서 지방이라도 지금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일이 끊겨버리면 중간에 수입이 아예 없게 돼버리니까 지금 토요일까지도 원래는 좀 힘든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주말은 많이 쉬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지민이 아빠 같은 경우는 계속 일을 해야 되니까 저희들 그리고 네 저희들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다치거나 하는 게 제일 걱정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늘 그렇듯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하며 조금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하는데요. 지민아 그럼 우리 오늘 열심히 해서 빨리 뛰어다니도록 하자. 알았지? 어? 사랑해. 복지관에서 집으로 걸어가는 20여 분의 시간. 그 사이 지민이가 그만 지쳐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품에서 곤히 잠든 지민이를 안고 엄마는 힘든 줄도 모르고 그렇게 집으로 향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쉴 틈이 없는 엄마. 그도 그럴 것이 속 깊은 지민이가 아파도 내색을 하지 않는 건 아닐지 걱정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지민이 워낙에 자기가 조금이라도 힘들면 엄마가 울까봐 항상 괜찮다는 말 달고 사는 것 같아요. 분명 괜찮지 않을 텐데 항상 보면은 예전에 중환자실에서 정말 힘들 때도 그랬거든요. 자기는 괜찮다고. 숨도 잘 못 쉬는 아이가 그렇게 얘기해 줄 때는 말로 표현을 할 수 없겠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지민이가 잠이 들고 나면 엄마는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지민님께서는 총 11건이 예약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수원 청소년 병원 종양혈액과 이모주 선생님께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검사와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가는 날이 많다 보니 하나하나 기록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입니다. 과들이 지금 10개 정도가 되다 보니까 거기마다 검사 날짜도 다르고 1월달 이번 같은 경우는 다른 달보다 더 좀 검사도 많고 해서 아이도 좀 힘들어하고 비용 면에서 한 거의 2배는 되는 것 같아요. 1월달에 좀 많이 있어요. 끊임없이 이어지는 치료에 힘들 지민이를 생각하면 안타까움이 밀려오는데요. 최근엔 아픈 몸보다 생계와 치료비 걱정을 먼저 하는 지민이를 생각하면 미안함에 마음이 저려옵니다. 아이한테 안 보이려고 하는데 아이도 어렴풋이 좀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괜찮다고 하지 않나. 그래서 아픈 걸 혹시라도 숨길까 봐 지금 검사하며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리고 신장내과 같은 경우는 이제 이식을 준비해야 될 시기인데 괜히 아이한테 이런 모습을 혹시라도 아이가 알게 될까 봐 많이 걱정스러워요. 다음 날 병원이 아닌 책상 앞에 앉은 지민이를 만났습니다. 워낙 어릴 때부터 투병 생활을 해왔기에 초등학교도 다닐 수 없었지만 파일럿이 되고 싶은 간절한 소망에 검정고시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파일럿의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16 지민이가 받아들여야 하는 이 현실의 무게는 무겁기만 합니다. 속상해도 약간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치료는 계속 하고 있고 지금 주사도 계속 맞고 있어서 속상한 건 속상하고 그리고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속상하지만 친구들이랑 뛰어노는 게 놀지를 못하는 게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이렇게 두툼할 테니까 입술이. 잠시 후 지민이의 유일한 친구인 가족과의 시간. 뭐 하는 거야?
단톡에 있는 것도 확인해. 네가 누군지 아나? 지민이 엄청 귀여웠네. 지금은? 지금도 귀엽지. 지금은 별로. 이거 봐 귀엽다. 이거 뭐 한 건지 알아? 파마. 할머니에서 파마. 가족은 지민이가 힘든 투병 생활에도 웃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긴 시간 병원 생활을 해온 지민이이기에 가족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길었던 만큼 이렇게 늘 함께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 그리고 평범한 일상의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지민이는 행복하다는데요. 야, 이거 뭐냐, DP28인가? 그냥 착하고 고마운 동생이야. 게임 같이 해주는 동생이지 않을까요? 가족끼리 한 자리에 모여서 얘기하고 이럴 때가 그냥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가족끼리 놀거나 아니면 게임을 한다든가 가족끼리 모여서 게임을 한다든가 그럴 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당장 내일 수많은 검사와 치료가 지민이를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을 누리며 고단한 일상은 잠시 내려놓고 다 함께 웃음을 지어봅니다. 궁금한 점 있어요? 그냥 가끔 잘 놀아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지민이도 약간 재밌게 느껴지려고 같이 약간 웃어주고 그러는 거죠.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으로 4살 때부터 투병 생활을 해온 16 지민이 골수이식과 폐이식으로 수많은 생사의 고비를 넘기면서도 파일럿이라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간직해왔습니다. 만성 신부전증이라는 질병으로 지민이의 건강이 더 나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눈앞에 펼쳐진 현실에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며 응원합니다.